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이냐.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 지금 봤던 G.O.D라는 팀은 아마 너희는 잘 모를 거야. 옛날 가수니까. 지금 G.O.D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팀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BTS는 좀 과한 것 같고, BTS는 세계적이니까. 옛날에 너희 빅뱅 아나? 빅뱅? 빅뱅도 이제 옛날 가수가 되어버렸지만은 한 그 정도의 인지도와 어떤 그런 시장성이 있는 가수였거든. 한번 어떤 좀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지표를 보여줄게. 자, 그때 당시 G.O.D가 받았던 상이 이런 상들이었어. 지금이야 어떤 상들이 많이 축소가 됐지만은 그때는 좀 이렇게 상을 주는 게 많았거든. 근데 거의 시중에 나와 있던 상은 다 휩쓸었던 그런 팀. 그러니까 진짜로 잘 나가는 최고의 팀이었다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을 받았던 팀이 이제 4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뜬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4집으로 어떤 곡으로 돌아올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대를 한 거지. 워낙 잘 나갔던 팀이니까. 그래서 4집으로 돌아온 앨범이 너희가 아까 들었던 길이라는 곡이야. 이제 그게 타이틀곡이었던 앨범. 근데 사람들이 그 곡을 딱 듣고서는 반응이 뭐야? 한 거지. 왜냐면은 일단은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낸 타이틀 노래가 사랑 노래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고 가사가 뭐 이렇게 희망적이거나 밝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나? 난 어딜 가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가사 끝에서 그런데 난 내 행복을 찾았어. 그것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너희들이었어. 이런 엔딩도 아니야. 가사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야. 내가 왜 여기 있고 여기 끝에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계속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싶은 거지. 곡 분위기도 엄청 쳐져. 둥, 따,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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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러니까 원래 G.O.D는 어떤 팀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박진영이 작곡가였었는데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되게 듣기 쉽고 대중성 있게 잘 풀어낸 그런 약간 그런 소울 음악을 하는 팀이었거든. 그러니까 엄청 당연히 사람들 기대가 컸겠지. 근데 막 그런 느린 심지어 가사는 축축 처지는 이런 노래 갖고 온 거지. 근데 그 곡을 갖고 온 지 한 달 만에 이런 상들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거는 그 처음 데뷔하고서 3집까지 받았던 상인 거고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은 한 달 만에 받은 거야. 4집 발매하고서 그 길이라는 곡 하나 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친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시장성이 없는 곡인데 왜 히트를 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되게 충격을 받은 것이 야 잠깐만 니네는 행복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가장 해 보이는 그런 이제 G.O.D라는 아이돌 그리고 이 곡을 쓴 박진영이나 작곡가 지금도 최고지만 그때도 최고였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 그리고 아마 거기서 어떤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 이게 비단 나만 하는 걱정이 아니었구나.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 할 거 뭐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 할 거 없이 모두가 겪는 그런 일이구나.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 앨범의 성공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어.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 오늘도.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얻어야 되니까. 안정적인 소유, 내 꿈을 이루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왜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걸 갖고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G.O.D도 마찬가지겠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좀 가슴 아프게 예를 들었던 종현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이제 약간 친숙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김계란이라는 사람이지. 피지컬 갤러리라는 유튜버의 주인인데,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지금도 끌고 있지만 그런 유튜버지. 그러니까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UDT라는 군인 출신인데, 솔직히 그 UDT에서 제대한 다음에 엄청나게 장래가 밝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분은 UDT를 나온 다음에 유튜버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유튜브 채널로 키운 거지. 그래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던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는 심지어 방송사에서 그 컨텐츠를 카피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도 커지고 돈도 많이 벌고 꿈도 이루곤 그런 사람인 거지. 이 아래 있는 사람이 그 피지컬 갤러리 주인인 김계란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누가 물어본 거지. 김계란 씨는 행복하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김계란이 한참을 대답을 못하는 거야. 행복?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 동료 UDT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거 해볼 걸. 뭐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동기들에 비해서. 그리고 자기의 꿈도 이뤘지. 그리고 뭐 여자친구도 있지. 그러니까 행복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의 좀 노트를 좀 보고 싶어.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수업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아, 분명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옷 사러 백화점에 가면은, 너네도 그런 스킬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서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럼 가. 가면 이제 점원이 말을 걸 거 아니야. 아, 어서 오세요. 뭐 어떤 거 봐드릴까요? 아, 그럼 제가 알아서 볼게요. 한 다음에 옷이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가격표를 보는 거지. 놀래. 근데 일단 이 놀랬던 티는 감춰야 돼. 쪽팔리니까. 그리고서, 아, 이거 혹시 다른 색깔 있어요? 아, 없어요? 아, 네. 좀 둘러보고 올게요. 사실은 비싸서 못 사는 거면서 이렇게 쪽팔리니까 감추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묻지도 않겠지. 이거 주세요. 아니면 더 부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아이폰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우리는 싸게 사 보겠다고 막 이제 뭐 인터넷에서 성지 검색하고 스팟 검색해서 막 하잖아. 아이, 부자인 사람들은 바로 여의도 F샵 가가지고 딱 그냥 바로 구매하는 것이 뭐 할인 어쩌고, 아이 됐다고 그냥 바로.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 내 삶의 행복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러워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아서 부러웠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의 공식 3개를 달성해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구나라고 또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치? 근데 참 비참한 건 그거란 말이지. 어쨌든 우리는 저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산단 말이지. 저 친구처럼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룬 애가 행복하지 않대. 그럼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혼란감을 좀 주는 것 같아. 행복의 공식을 완성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수험생 시절에는 대학교 입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입시만을 위해 달려왔고 그 끝엔 행복이 따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합격에 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치? 아마 너희 삶에서 여러 번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남들이 저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라고 해서 그걸 가져봤어. 그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아마 대표적인 게 입시가 아니었을까 싶어. 대학생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자유감이 있고 행복함이 있을 거라고 막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말에 속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취업되면 행복할 걸, 뭐 하면 행복할 걸, 얼마 벌면 행복할 걸. 왜냐면은 계속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 뭐 저번도 얘기했지만은 TV를 켜면은 여기는 땡땡 월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릴게요. 아, 저기 가면 행복하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저런 데 자주 가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멋있는 차를 보여주면서. 그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그 광고가 있었어. 자동차 광고인데 그랜저 광고야. 그 광고 문구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삑삑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어떻게 지내?
뭘 말을 하냐 그거지. 그냥 그랜저 한번 딱 보여주면 오, 이 새끼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차 한번 딱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당신의 클래스를 증명해라 그거지. 그러니까 아, 저걸 사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TV에 각종 강연이 나와서 이제 꿈을 이루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TV만 켜면은 잘생긴 남주 여주가 서로 연애를 해. 아, 저렇게 사랑을 하면 행복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들을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져봤더니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군대에서도 경험했었는데 상담을 참 많이 했거든. 근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좌절감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막 우는 거야. 걔가 이제 한양대 공대 다니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한양대 공대면 장난 아닌 거지. 한양대에서 가장 높이 치는 학과이고, 그리고 한양대 공대 들어갈 성적이면은 스카이 하위 학과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의사고, 성격도 너무 좋고 꽤 인싸인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저는 여태까지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다 가져봤다고. 집도 부자였지, 나 공부도 잘했지, 대인관계도 좋았지, 꿈꾸던 학교도 입학했지. 근데 오히려 많아봤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공포와 그 좌절감을 막 겪으면서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걔는 다 가져봤거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걸 알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의견 낸 친구들 많았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소소한 일상들 하나하나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공식을 갖추려면 내면이 풍요롭다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뭘까? 소소한 일상들?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 아니면 내면의 풍요? 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게 저녁밥을 먹는 거, 그거 사랑이잖아. 가족들과의 관계. 아니면 뭐 친구와 뭐 하루가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거, 오케이 이런 거 사랑, 관계 그렇지? 그런데 역시 이렇게 사랑을 잘 갖춘 사람들도 가족과 관계가 좋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 또한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소소하게 집에서 오후 햇살을 맞으면 책을 보는 거 아니면 뭐 이제 재밌는 유튜브를 보는 거 이런 게 바로 소확행이겠지. 근데 역시 우리가 말했던 대로 이 소확행들로 뭔가 불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후에 책 보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아, 평생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어렵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소확행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선 분명히 또 일정량의 소요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행복의 방법을 떠올려 봐도 결국엔 사실 행복의 공식이거든. 소유, 꿈, 사랑.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나는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 행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불가능하진 않을까? 그런 걸 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근데 나도 인정하는 거는 이 소유와 꿈과 사랑으로 쌓아 올리는 행복? 아, 분명히 있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살면서 중간중간 보여. 아,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그리고 사랑, 노래하고 우리 아내하고 새벽에 하고 아, 이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게 분명히 있지. 근데 그렇게 쌓아 올린 행복감들이 굉장히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마치 예로 들었던 것처럼 모래성 같은 거지. 분명히 멋있게 쌓아 올려. 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파도 한 방에 싹 쓸려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야, 이씨, 우리 행복 불가능해. 그냥 맘대로 살아, 이씨.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대비라도 그럼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 올린 행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쉽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디펜스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든다면 이 그림을 예로 든다면 그럼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세우든가 아니면 이 모래성에다가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든가 그걸 좀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해. 진짜로. 그냥 소유, 꿈, 사랑 이거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너무 굳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은 난 굉장히 많이 만나. 누군가는 그 충격을 젊을 때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이가 차서 받기도 하는데 너희는 그런 충격을 안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얘기하고
함께 토론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 파도가 뭔지 분석을 할 거야. 일단 알아야지.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파도가 오고 있는지 알아야 일단 무슨 대비를 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 파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할 거야. 이 그림은 앞으로 수업 때 계속 좀 인용할 그림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인간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의 공식으로 쌓아 올린 행복. 오늘 읽네. 어우, 한 번에 읽어서 고마웠어. 다시 시작. 행복의 공식으로 쌓아 올린 행복이 쉽게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시작. 온전한 행복을 위해선 파도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세 번째 시작. 그러나 많은 뭐요? 오타가 미안해. 세 번째 시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공식으로 쌓은 행복이 온전할 거라 믿는다. 그러다 나중에 충격받는다. 이제 이게 현실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나눈 질문입니다. 이번 강의를 활용해서 과제를 할 친구들은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행복의 공식으로 쌓은 행복이 쉽게 허물어지는 경우를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경험담도 괜찮고 아니면 관찰한 것도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관찰한 걸 쓴다면은 뭐 예를 들면 기사라면 기사 이제 그런 걸 같이 첨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의 공식으로 쌓은 행복을 무너뜨리는 그 파도의 정체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 과연 이 파도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다음 강의를 보고서 쓰면은 좀 그건 반칙이겠지. 자,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뭔가 지난 수업에 대한 복습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어찌 보면 이 수업 전체의 뼈대가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